자,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프리뷰를 할 텐데 이번 주 둘 다 경기 들어가죠. MG 맨시티, 네.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 네. 둘 다 뭐 좋은 매치에 다 들어갔습니다. 웬일이죠? 그러게요. 사실 챔스보다는 유로파를 아무래도 좀 우선시했죠. 이제 뭐 한의원님 있고 그다음에 지현이 형 있고 박찬하 위원님 계시고 그래가지고 차상현 위원님 계시니까. 고장난 시계도 한번 맞을 때가 있다고. 아, 이렇게 그건가요? 약간 굴러떨어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요즘에 괜찮으니까 배치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다트 던지지 꽂았는데 한번 약간 랜덤 게임이 잘 맞은 게 아닌가. 한 달 전까지는 굉장히 거만하더니 네. 네. 약간 본분을 찾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렇게 올 거라고 기대 안 하고 믿어보니까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는 16강 전체 매치 중에서도 핵심 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MG 맨시티도 사실 맨시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있잖아요. 물론 사실 맨션글라드바흐는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좋아서. 어려움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자,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틀레티코와 첼시가 이번 말씀하신 16강 매치업 중에 가장 기대를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결국 표면적으로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두 팀이긴 것도 있고 전술 나쁜 덩덩고. 긴장했나 보다. 똥꼬요? 아는 점도 지금 있고. 네. 뭘 긴장하죠? 너무 중요한 경기에 앞서서. 숨이 멈을 것 같은 긴장감. 네. 또 지랄 시작했네요. 내가 재밌어 보인다 이거죠. 네. 어쨌든 그만큼 재밌으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네. 이 경기의 헤드투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7번 만나서 2승 3무 2패예요. 그래, 이 둘이 만난 적이 있어 꽤. 있죠. 네. 제법 있어요? 그렇죠. 이게 UEFA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일단 기준으로 했고 아틀레티코가 잉글랜드 팀 상대 31경기 13승 12무 6패로 우위고요. 최근 잉글랜드 팀 상대로 7경기 무패입니다. 와, 5승 2무. 굉장히 좋네요. 11년 동안이나 지금 잉글랜드 팀한테 패배가 없고 첼시의 경우에는 직전에 만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콘테 감독 두 번째 시즌이었던 맞아. 2017-18 시즌. 그때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만났죠. 그렇죠. 근데 1승 1무로 첼시가 오히려 점했었고요. 스페인 팀을 상대로 첼시도 16경기 16승 16무 10패.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서의 맞대결도 서로가 이제 각 나라 팀을 상대했을 때 기록이 좋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이 경기도 제3국에서 열립니다. 네, 이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아레나 나치오날로에서 열리는데 솔직히 둘 다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이번에 쭉 보면서 되게 모든 경기가 제3지대에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을 유지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이 아닌데 이 원정 다득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약간 묘하고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점이 있죠. 없죠 사실. 네. 둘 다 그냥 원정이야.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원정골이라고, 그러니까 원정이라고 돼 있는 팀의 경기에서 그 경기에서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원정이니까 그쵸. 그 경기 때 골 넣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둘 다 이제 뭐 낯선 경기장에서 하긴 하지만 야 오늘 우리가 원정이래라고 했을 때 그런 뭐 선수단 안에서의 분위기나 아니면 감독이 저는 전술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사실 원정 다득점이 적용이 되면 경기 내외적으로 뭔가 변화는 조금씩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좀 요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선 첫 번째 맞대결에 원정 속하는 팀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서로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조금 불안점이 있는데 거기서 네. 골을 넣게 되면 오히려 앉게 되는 이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최근의 분위기들 한번 양팀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사실 최근에 좀 주춤한 편이에요. 맞아요. 리그에서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8연승을 달렸고 최근 4경기는 1승 2무 1패. 게다가 직전 레반테전 패배를 당했죠. 그게 이제 덕현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적기다. 진짜 적기다라고 지랄. 얘기한다. 맞아. 네, 근데 겁없이 진짜 힘줘서 적기다. 딴 거 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상이 아닌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똑같은 말 했어요. 당신들도. 에이. 근데 너가 이제 주죠. 그죠? 적기는 이제 형이 딱 꺼낸 거지. 우승 적기 아닙니다. 우승 못 한다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기는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끼들이 입 좀 다물게. 저것들이 얘기만 하면 진짜 밀란 얘기한 다음에 스페지한테 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되게 오랜만에 졌거든. 네. 빨리 사실 이제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에르모소 롱패스라고 그분이 이제 맞아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다음에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모두- 밀란 프로자님 어제 밀란 데르비 졌어요. 네. 그분 때문입니다. 네. 어제 보이비 초반에 보다가 끈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더군요. 보는 동안에 먹혔어. 이른 초반 실점 스털링. 라이브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 저희 탓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면 레반테전에 리그 2패
두 번째 패배를 당했고 이날 아틀레티코가 28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무득점이에요. 근데 레반테가 뒷방치기 참 좋은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팅을 많이 때렸지만 결국 생각보다 슈팅들이 좀 정면에 모였던 한 판이었고 시메오네 감독 부임하고 무득점이었던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렸던 경기가 이번 레반테전이었대요. 그만큼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직전 경기에서 안게 됐고요. 수비가 특히 최근 아틀레티코는 페이스가 약간 주춤했어요. 맞아요. 네, 좀 불안해요. 시즌 첫 16경기 6실점. 근데 최근 7경기 10실점이고요. 그러니까 실점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16경기 앞서서는 11번의 클린시트가 있었는데 최근 7번 연속으로 실점해서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꾸준히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도 있긴 합니다. 크죠. 네. 제일 그래서 크죠. 많은 선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불운한 이 트리피어의 징계, 예. 도박 스캔들을 연루돼서 그 징계인데 이 트리피어가 나가고 약간 백스리의 윙백 자리부터 공수 전환 과정에 대한 애매함이 좀 생기는 느낌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첼시는 역시 12임하고 무패입니다. 아직도 무패예요. 5승 2무. 근데 처음으로 실점했습니다. 그렇죠. 자책골이 아닌 실점이 처음으로 예, 나왔어요. 드디어 상대 실점. 예. 예, 미나미노에게 먹혔는데 5승 2무 7경기 2실점뿐이라는 점이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고요. 득점력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팀 기록은 6경기 9골인데 이 9골 중에 공격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타미, 지루, 베르너 이 선수들이 넣은 골은 고작 3골밖에 안 돼요. 선생님이 구득점 중에 수비수 득점 일단 그 마르코스 알론소랑 아스필리쿠에타. 그래 아스필리쿠에타 그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조르지뉴 페널티킥, 마운트 페널티킥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 세다 보면 공격수는 딱 3골밖에 안 넣었거든요. 요번 그 리그 경기 때문에 이제 첼시 팬들도 선수단 이거 돈을 많이 써서 보강을 하긴 했는데 정리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으와 같은 약간 애매해진 선수들이 또 자리를 아직 못 잡아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가 백스리에서 가지는 장점이 비교적 드러나다가 이번 압박을 하는 소튼 같은 팀이랑 네. 경기하니까 와, 이 새끼 그래, 이 새끼 존나 느렸었지. 그래,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 이 미친 새끼가 기사람이었지. 이거였었지. 그래. 그래서 벤치렐이 조금 그래도 청신호라고 생각해요. 발이 빠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공격진이 지금 보면 베르너 한 골, 지루 한 골, 타미 한 골. 딱 한 골에만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투엘 감독도 지속적으로 경기 때마다 공격수를 바꾸고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베르너가 조금 우선시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이 중에서 주전을 누군가 내세우기에 확실한 골잡이가 없다는 건 투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양 팀은 이 서로 간의 매치업, 첫 번째 맞대결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일정도 따져봐야 돼요. 첼시 헬이에요.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도 지금 어쨌든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추격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어제 카디스한테 졌어요. 렁글레가 비겼어요. 그래요. 비겼어요. 렁글레가 똥을 싸는 바람에. 네, 막판에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개 같은 짓이죠. 네, 렁글레 올 시즌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유럽 5대 리그 센터백 중에 제가 볼 때 지금 최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게 왜냐면 렁글레는 아예 이제 근데 영종은 이제 아예 바뀌어서 쟤라도 있는 게 어디냐. 뭐 근데 그런 얘기. 그것도 맞아요. 예, 이거 워낙에 지금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요즘에는 그 얘기를 바꿨어요. 그 민계사는 본인보다는 빠른 것 같다고. 그래도 달리긴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무조건 뜁니다, 영주요. 네. 기대되네요. 지금 다른 어떤 선수를 하나 섭외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 진짜 실제로 한번 뛰게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예. 어떻게 엄원상이라도 한번 연락. 아니 뭐 이동준이라든지. 이동준 맞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도 리그 우승의 항방 때문에 일정이 중요한데 아틀레티코는 비아레알 원정 그리고 레알 홈 경기 빌바오 홈 헤타페 원정 그리고 첼시하고 2차전 순번이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첼시도 아주 안 좋아요. 맨유와 홈 경기 리버풀 원정 에버튼 홈 리즈 원정 그리고 아틀레티코하고 2차전이에요. 어느 팀도 두 팀 다 앞으로 일정에서 쉬어갈 팀이 없습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약간 주춤한 게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어쨌든 이게 야금 있다 보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순간 조금 올라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막판에 가서 또 언제 왔어? 이렇게 되는 수가 생겨. 예, 빨리 계속 벌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봤을 때 1차전 경기에서 누가 더 분위기를 끌고 가서 앞으로의 일정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부상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아틀레티코는 히메네스 그리고 카라스코도 지금 근육 부상 때문에 명단 제외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카라스코가 최근에 부상이 있었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부상이 아니라 코로나? 있었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엔 부상이 또 떠버렸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회복하니까 또 근육 쪽이 지금 약간 부하가 네. 왔다고 하는데 이 근육 쪽 문제 때문에 지금 명단 제외 가능성이 있고 트리피어는 당연히 징계로 아직 못 나오고요. 여기에 엑토르에레라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 의심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메브르 살리코도 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라 출전은 가능하다는 이슈가 있고요. 첼시는
플리식이 이번에 또 후연 중에 종아리 쪽 통증 맞아요. 때문에 소튼전 명단이 제외됐죠. 플리식은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이제는 중요할 때 부상이야. 폼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에 아쉬움이 있고 티아고 실바랑 카이 하버츠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인데 티아고 실바는 다행히 후연에 복귀해서 명단에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꽤 커졌고요. 하버츠의 경우에도 타박 부상이었지만 후연에 복귀해서 선발까지는 아닐지언정 네. 벤치에 들 가능성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비교해보면 아틀레티코는 일단 마르코스 요렌테 아 무조건입니다. 예. 무조건이에요. 이 선수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어디 세워도 아틀레티코에서. 잘합니다. 예. 그리고 요렌테는 어쩌면 윙백으로 인한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코스 요렌테를 키플레이어로 꼽았고요. 전체 대회 올 시즌 9골이에요. 커리어 하이라는 점이 역시 주목이 되고 또 하나 공격수 중에서는 역시나 루이스 수아레스죠. 수아레스는 지금 전체 대회 16골, 라리가 득점 1위에 올라있고 최근 7경기 7골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레스는 첼시하고의 악연이 있죠. 네. 이바노비치를 이렇게 콱 물었던 맞아요. 그 사건. 예, 리버풀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시즌 초반까지 경기를 못 나설 정도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첼시 팬들한테는 절대 좋은 기억이 있을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웃기긴 해요. 재밌긴 해요, 진짜. 솔직히 웃기긴 해. 네. 웃음 못 참을 수밖에 없는 네. 약간 그런 장면이었고 역시 첼시는 최근에 떠오르는 에이스는 메이슨 마운트죠. 존나 잘합니다. 마운트 개 잘합니다. 램파드가 남겨놓은 가장 큰 유산이 마운트인 것 같아. 예, 소튼전 경기를 보면 유일한 희망이었고 혼자 잘해. 최근 10경기 4골, 스탯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격수 중에 지루의 선발을 좀 예상해봤습니다. 타미는 이번에 뭐 부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어떤 경기력도 좋지가 않고 그쵸. 그러면 지루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은근 그 마드리드 더비 때 초반 실점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제공권 높은 팀에게 세트피스에서 약간 허점을 드러내는 실점들이나 위기 상황들이 올 시즌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맞아요.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높이에서의 어떤 우위를 첼시가 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루를 선발로 써야 된다. 그리고 지루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 네. 그 세비야전 4골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출전 시간 142분에 스탯상 5골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대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루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베스트 11을 짰는데 첼시는 지루, 베르너, 마운트로 3톱을 좀 잡아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역시 조르지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중원에서 많이 봤었죠. 근데 그 소튼전 보면 조르지뉴가 캉테보다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건 있으나 조르지뉴도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선수는 반쪽 이런 반쪽.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첼시가 먼저 노려봐야 되는 건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백3를 써야지 맞아요. 백4를 써야지에 대한 딜레마가 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근데 왜냐면 백스리로 쭉 좋았다가 그거에 대한 약점이 또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약점이 중원이죠. 네. 콘도그비아를 백3의 일원으로 적은 숫자의 중원 싸움을 시키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게 리그 경기에서 드러났는데 결국 이 중원 싸움에서 첼시가 노림수를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조르지뉴가 있으면 빌드업은 잘 풀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중원 싸움의 가장 큰 핵심은 기동력이에요. 조르지뉴의 파트너로 나와야 될 코바치치나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정말 분주하게 중원을 장악해야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첼시가 중원을 장악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또 투엘이 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겠죠. 그쵸. 그리고 큰 경기에 반드시 티아고 실바가 필요해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는 크리스텐센이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때 정말 잘하다가 한번 본인이 실수할 실수해서 겁니다. 말아먹은 적이 위험해요.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텐센이 큰 경기를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가 반드시 백3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최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첼시가 결국 그 바르셀로나 전도 그랬지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한정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전 시즌에는 너무 강하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에게 힘을 못 쓰는 모습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이런 점들을 반등해 나가는 것이 첼시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는 예상 베스트 11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제 에르모스와 같은 자원들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을 일단 잡아놨어요. 근데 카라스코 자리는 일단 제가 어느 정도 명단에 예상은 해보긴 했지만 만약에 카라스코가 실제로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한다면 사울이나 쿠키아 같은 선수들의 윙백 기용 가능성을 좀 점쳐보는 걸 예상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울도 어쨌든 윙백일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은 흐름이 좀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분명 카라스코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올 시즌 폼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사울리게즈는 너무 여기저기 막 쓰다 보니까 폼이 떨어진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요. 일리가 있죠. 예. 대단히 좋은 선수인데 예. 어쨌든 이 경기가 제일 기대되는 경기거든요. 투엘이랑 시메오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올지. 그리고 라리가 팀들이 지금 위기론이에요. 예. 지금 뭐 솔직히 소시에라도 생각보다 맥없이 너무 세게 무너졌고. 솔직히 좀 경쟁력 이제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어. 네, 왜냐면 저 바르셀로나 레알도 요즘 나오는 물론 부상자 많아가지고 풀스쿼드 못 돌리는 건 이해하겠는데 진짜 그 이름 가려놓고 딱 보죠. 저는 바로 그
밑에 있는 팀들이랑 비교했을 때 격차가 옛날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쇠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지금 그 클럽을 응원하는 분들도 우승은 어렵다. 이건 네. 우승 전력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 라리가 양강 쪽에 쏠리고 그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깨려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었는데 그 어떤 타이밍과 이 사이클과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상징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덕현이란다. 형철이가 중요하니까 요거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